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러시아를 상대로 대반격에 나선 우크라이나가 수복 지역을 파죽지세로 늘리고 있는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2일 심야 화상 연설에서 9월 들어서 오늘까지 우리 전사들이 우크라이나 안보와 동부에서 6,000제곱킬로미터 이상을 해방시켰다 그러면서 우리 군의 진격은 계속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발언대로라면 러시아로부터 우크라이나가 되찾은 지역은 서울 면적, 이 서울 면적이 한 605제곱킬로미터 되니까 이 서울 면적이 한 10배에 해당되는 건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 8일에는 1000제곱킬로미터 상당의 영토를 되찾았다고 한 것과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불과 나흘 사이에 이것의 한 6배 이상을 수복한 셈이 됩니다. 우크라이나군 정보당국은 이 수복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대거 항복을 선언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국 관계자는 AP통신에 상황이 절망적이라는 사실을 러시아 군인이 더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인 팔리티코는 미군과 우크라이나 지도부는 러시아가 이렇게 빠르게 하르키우주를 포기한 것에 놀라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특히 이 러시아군의 패퇴와 관련해서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의 말을 인용해서 러시아 점령군이 우크라이나군 진경에 압박을 느껴서 너무나 빠르게 달아나는 바람에 탄약고 전체를 놔두고 갔다 그러면서 이걸 적과 싸우는 데 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지난 한 주 우크라이나가 동부전선에서 탈환한 영토 면적이 러시아가 5개월간 점령했던 면적보다 1.7배 정도 많을 정도로 탈환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자, 우크라이나군이 이렇게 파죽지세로 러시아를 몰아붙일 수 있는 배경은 과연 뭘까요? 우크라이나 이렇게 파격적인 진격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인데요. 미국과 영국 같은 이 서방 진영의 전략적 개입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동안에 러시아에 대한 반격 작전을 수립하면서 미국 등 서방 국가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했고 또 적극적으로 조언을 받아들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13일 미국 정부 관계자들 인용해서 우크라이나가 대규모 반격에 착수하기 수개월 전부터 미국과 구체적인 작전 계획을 논의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당초 젤렌스키 대통령 주도하에 우크라이나군이 반격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내부에서도 당초 계획에 대해서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영국 같은 군사정보기관에 구체적인 작전 계획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했다는 겁니다. 미국은 특히 워게임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반격 작전의 실효성을 검증했고 여러 방안 중에서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작전 계획을 확정했고 이걸 젤렌스키 대통령도 받아들임으로써 우크라이나군이 대반격에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미군이 작전 계획을 세우는 도중에 결정적인 정보가 미국 당국에 입수됐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의 반격 움직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북동부 지역의 병력 보강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반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예군을 남부에 배치했기 때문에 이 러시아 점령 지역 안에서도 공백과 약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전선 한 곳에 집중해 가지고 반격을 하는 대신에 남부 헤르손 그리고 북동부 하르키우 인근 등 두 군데로 나눠 가지고 러시아를 공격하겠다 하는 계획으로 변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의 반격 작전이 성공할 수 있도록 무기 재고 등에 파악이 나섰고 이에 따라서 미국은 고속 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그러니까 하이마스를 비롯한 위력적인 무기를 공급하면서 파괴력을 점증시켰습니다. 자, 이런 미국 등 서방 진영의 전략적 개입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반격은 대성공을 거둔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도 미군이 수립한 작전 계획을 우크라이나군이 문제없이 수행할 정도로 작전 수행 능력도 갖췄다는 것이 이번에 확인된 겁니다. 자, 우크라이나군이 파격적 진격을 하게 된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서방 진영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전략 무기 덕분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군 지휘부하고 무기고 등을 타격하고 탱크로 빠르게 진격하는 속도전을 펴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제공한 사거리 80km의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그러니까 하이마스 외에도 지난 7월 호주, 캐나다, 미국 등이 보내준 M777 곡사포 100문, 그리고 폴란드와 체코가 지원한 T-72M1 탱크 230대 등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 최신 무기들 외에 이번에 정말 크게 주목을 받은 게 뭐냐면 대공 레이더망을 찾아서 파괴하는 고속 대레이더 미사일, 이걸 HARM, 함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함입니다.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12일 항공기에서 지상으로 발사되는 공대지 미사일인 HARM이 최장 145km 떨어진 곳에서 지상의 레이더파 발신지를 추적해 가지고 정밀 타격한다 그러면서 이 대공 방어 레이더를 상시 가동해 제공권을 확보해야 되는 러시아로서는 이 HARM 함이 골칫거리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레이더를 가동했다가는 전파를 추적하는 이 함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반드시 전원을 켜야 할 때가 아니면 레이더 가동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어서 이 레이더를 켜지 못하는 러시아에게는 작전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반면에 우크라이나군에게는 항공작전의 자유도가 훨씬 커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코노미스트는 HARM, 이 함 탓에 러시아가 지금까지 누려온 제공권 우위가 훼손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우크라이나군 파일럿들이 이 함을 성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공 방어 레이더를 상시 가동하는 러시아는 지금 HARM의 속수무책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에 러시아군은 제대로 된 대응도 해보지 못하고 퇴각을 거듭하고 있는 겁니다. 자, 러시아군이 속수무책으로 밀린 또 하나의 이유는 러시아군의 사기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번 작전에 드러난 특이한 상황 가운데 하나는 러시아군이 항전 의지 자체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서방의 언론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이 진격작전을 펼치면서 밀어붙이니까 러시아 군인들은 탄약과 탱크 등 무기를 버리고 퇴각을 했습니다. 또한 마을 주민의 차를 훔쳐 타고 황급하게 도주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선 이들에게는 우크라이나군과 싸워야 될 이유조차가 희미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특수군사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전선에 보내졌고,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될 명분조차 알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에 전쟁 초기 징집병을 투입했던 러시아는 이후에 사상자가 크게 늘어나니까 민심이 동요할 것을 우려해가지고 용병이라든지 수감자를 전장에 배치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죽을 각을 하고 전투에 나서는 우크라이나군에 비해서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에 관련해서 벤 호지스 전 유럽 주둔 미군 사령관은 도이치펠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은 전쟁이 길어지자 지쳤고 싸울 의지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자, 이번에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패퇴시킬 수 있었던 또 하나의 결정적인 요인은 러시아군을 속인 우크라이나군 지도부의 기만 전술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달에 젤렌스키 대통령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고위 관계자들은 하르키우주를 우선 탈환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지만 남부 헤르손을 먼저 되찾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런 우크라이나군의 발표에 대해서 러시아는 통상 10개에서 15개 정도의 대대 전술단이 수준하는 헤르손의 병력 규모를 2배로 늘렸습니다. 자, 이렇게 러시아가 남부 전선에 집중하도록 유도를 한 다음에 동북부 전선에서 파상 공세를 펼치는 성동격서 방식의 작전이 러시아에 결정타를 가했다 하는 분석이 나옵니다. 러시아군이 속수무책으로 당한 이유 중에 하나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러시아군의 전략적 판단 미스 때문입니다. 이미 전쟁 초기부터 불거진 것이기도 합니다만 모든 결정을 모스크바에서 하는 바람에 이 현장 지휘권이 없는 상황에서 아예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그 한계가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전의 경우에 공군력을 충분히 활용해 가지고 기선을 제압하는 방식인데 반해서 러시아는 아직도 20, 30년 전의 전술, 그러니까 포병 등의 보병을 중심으로 한 전략을 채택하다 보니까 서방의 무기로 장착된 우크라이나군의 전술에 판판이 당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방의 판단은 지금 신중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우크라이나가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 것이라 그러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군이 우위를 좀 더 확고히 다질 수 있도록 추가 군사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반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는 이 우크라이나군의 압도적 승리로 인해서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러시아 내부에서 여론은 악화되기 시작을 했고 심지어 푸틴의 사임 요구까지 나오면서 곤혹스러운 입장에 빠졌습니다. 그렇다고 푸틴이 쓸 만한 카드가 딱히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전시동원용하고 핵무기 카드인데 이들 모두 그동안의 특수군사작전이라고 말을 해왔는데 이 개념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이 푸틴이 선택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크라이나하고 협상을 진행하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난망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런 연고로 뉴욕타임스는 12일 미국 시간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도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도한 겁니다. 화이트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